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뭐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어제 사실 HTS 열기도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장중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와, 정말 이런 날도 있구나. 이게 역사상에 남을 날이구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코스피가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락률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낙폭 숫자만 놓고 보면 가장 큰 낙폭이었다고 하는데 참 역사의 순간에 살고 있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연락도 많이 받고 여러분들도 주식 얘기하느라 정신 없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악재들, 과연 켜켜이 쌓여있는 그 악재들이 간밤에는 조금 해소됐을지 저희 브리핑 뉴욕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죠. 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예상한 대로입니다. 파란색이 다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다우 2.6% 하락, 나스닥 3.4% 하락, S&P 500 3.0% 하락. 하락폭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본과 한국 증시를 보고 뉴욕 증시의 흐름을 어느 정도 나스닥 선물 시장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다 계속 예측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게 간밤에 출발할 때 딱 이거보다 2배씩 많이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스닥도 6% 넘게 급락하고 있었고요. 엔비디아, 애플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13% 그리고 애플은 9% 급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많이 줄인 거죠. 낙폭을 절반이나 줄였으니까요. 일단 이 숫자만 보면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오히려 다행이네, 살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AM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희망적인 포인트들을 발견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제 샀어야 됐나? 매수 타이밍을 좀 놓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이 시장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돌려놨던 재료 서비스업 PMI였습니다. 이쪽에 앞에 있는 게 제조업 PMI, 최근에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여러 가지 악재들 중에 경기 침체 내러티브를 이끌었던 제조업 PMI가 46.8이 나오면서 시장의 급락이 시작이 됐었는데 서비스업 PMI 51.4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일단 5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경기 호조 그리고 아래에 있으면 경기 침체 국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조업 PMI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져서 문제였는데 서비스업 PMI는 괜찮네요. 이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50을 넘겼다는 거 그리고 그림 자체가 저쪽은 계속 아래쪽을 파고 내려가고 있고 이쪽은 조금 반등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한숨 돌렸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전망 그런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50이 넘었기 때문에 급한 불 껐다 정도로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S&P 500의 어떤 그림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악재 갖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림, 기술적인 분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S&P 500의 흐름을 보시면 일단 그린 초록색 양봉이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지지라인이 생각보다 그래도 탄탄하구나, 튼튼하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가 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그 매물대가 어느 정도 시장을 좀 구해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5천선, S&P 500 5천선 하회 하기 시작하면 또 속절없이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만 여기서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문제점들을 조금씩 탐구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뉴욕 증시의 하락세가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하락세가 멈추려면 두 개가 같이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금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엔달러의 급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멈추긴 멈췄죠.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았으니까요. 근데 두 그림의 좀 차이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폭이 그나마 작습니다. 엔달러보다. 이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미국의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처음 받아들이는 것만큼 그렇게
과한 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 PMI가 그걸 증명해 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는 생각보다 지금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금리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잘 버텼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제프리스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9월이 중요한 게 아니다. FOMC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 당장 긴급한 뭔가를 만들어서 연준이 B컷을 해야 된다. 50bp를 내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제레미 시겔 교수 역시 연준이 계속 늦었다. 이분은 최근까지도 늦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급격하게 초대가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9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다음 장 주시면요. 그래서 CME 페드워치에서도 확실히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9월 50bp 빅스텝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84%까지 폭등했고요. 11월에 25bp 더 내려야 되고 12월에는 50bp를 더 내려야 된다. 빅컷, 베이비 스텝, 그다음 빅컷. 그래서 50bp, 25bp, 50bp 이거를 올해 하반기에 계속 내려야만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지금은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의 금리가 또 이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떨어지고 혹은 연준이 정말로 예전에 코로나 때 그랬거든요. 갑자기 9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FOMC까지 기다리지 않고 긴급 FOMC를 소집하더니 갑자기 제로금리로 급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반복된다면 저 시장이 한 번 더 놀랄 가능성? 경기 침체 그래도 서비스업 PMI 보고 좀 달랬는데 생각보다 연준이 보는 게 심각하네 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놀랄 수도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일본의 금리와 갭을 같이 합니다. 일본은 반대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계속 내려버리면 그 갭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그 청산 자금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경기 침체? 솔직히 누가 경기 침체까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수급적인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어디까지 나올 수도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일본 증시와 한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다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비기스트 캐리 트레이드, 진짜 시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가장 큰 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UBS에서도 지금 일본 증시는 떨어지는 칼날이다라고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런 워딩을 썼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만약에 오늘장의 국내 증시와 일본 증시에서 또 나타난다면 일본 벌써 3일째 급락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증시에서 또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빅스 지수가 여기까지 급등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지난 4월의 흐름, 작년 10월의 흐름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변동성이 하루 만에 60% 폭등했습니다. 빅스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주봉, 일봉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가져와 봤는데 2020년도에 저 변동성과 유사해졌습니다.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기억하시죠? 코로나19 터지면서 시장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급락했던 폭락 일색을 보였던 그 시기와 변동성이 같아졌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지금 코로나급의 뭔가 세상에 큰 문제가 터졌나? 그건 아니거든요. 코로나처럼 뭔가 보여지는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여기서 그만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동시에 어제 보여드렸던 Fear and Greed 인덱스 지금 현재 익스트림 피어까지 결국 넘어갔습니다.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저감에서 충분히 유입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는 아직 한 발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처럼 보이는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악재도 없는데 이 정도로 빠진 거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악재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가 부분이고요. 유가가 지금 이란이 이슬람을 거의 결집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란에서 포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유가가 급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한 차례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고, 만약에 정말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에 들어간다면 그건 진짜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큰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좀 지켜보자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간밤에 뉴욕 증시를 사실 뭐 지옥에서 끌어올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방심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추가로 말씀드렸고요.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이제는 좀 마주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애써 피했습니다만 이 화면 뭐 사실 볼 건 없죠. 어차피 다 똑같은 빨간색이고요. 숫자도 뭐 1, 2%가 아닙니다. 뭐 6%, 4%, 5% 뭐 급락 일색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에서 그린라이트를 켜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AMD 1.75% 상승이고요. 저 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하나 있네요. 1.9% 상승. ASML 1.3% 상승했습니다. 이 세 개 종목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이크로소프트 터졌을 때 그때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종목이고요. ASML,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가 대만에 뭐 보조금 안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덜란드 보조금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급락했던 종목. AMD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없었을 정도로 실적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통적으로 일찍 맞았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의 종목들이 살아남았다는 측면에서 그 종목들을 몇 개 볼게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엔비디아의 기술적 분석을 누가 기가 막히게 했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7월 31일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96달러, 92달러, 93달러 부근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는 그래도 지지가 될 것이다. 오늘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이었거든요. 92달러까지 급락했다가 지지가 되면서 10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여기가 무너지면 진짜 속절없이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무너지지는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지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낙폭을 급하게 끌어올린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90달러와 100달러 선에서 계속 공방을 거듭하다가 한 8월 말에 실적 발표 시즌에 한번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AMD도 한번 봐야겠죠.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엔비디아와 주가의 흐름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엔비디아에 비하면 덜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교할 때 AMD, 엔비디아 비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는 조금 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 하나 넘겨주시면 그나마 또 희망을 좀 찾았네요. 팔란티어가 시간외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현재 15% 급등하고 있습니다. 27달러라는 숫자도 어느 정도 여기까지 올라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팔란티어 주가만 놓고 보면 뭐야, 시장이 놀란 적이 있었나? 급락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팔란티어가 이 AI 덕분에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 중에서 지금 내러티브가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AI 거품론, 이거는 어느 정도 ISM 제조업 지표와 팔란티어가 좀 씻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개는 좀 해소할 것 같은데 나머지 악재들이 문제겠죠. 내일장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조은준 캐스터와 원자재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충격적인 고용 지표로 인해서 하루 만에 10원 넘게 내린 이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1,37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3일 마감가보다 3원 정도 오른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 달러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코스피 등 주식시장에서의 폭락이 환율 상승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로 전환하면서 이 원화
달러 약세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 내린 3.76%의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3.6%까지 떨어지면서 1년 넘는 기간 만에 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전 거래일부터 시작된 이 금리 폭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이 4.3%로 치솟는 등 정말 충격적인 고용 지표 나오자 전 거래일의 10년물 국채금리 정말 폭락했었죠. 이 금융시장 불안 속에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거래도 평소보다 늘어난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는 이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미국이 연준에서 빅컷을 단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9월 FOMC 전에 이 긴급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전환한 모습인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WTI유 장중 한때 71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서비스업이 그나마 확장세로 전환하면서 그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되고 있지만요. 이보다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에 수요 둔화 가능성이 유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원자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은 0.8% 하락 마감했는데요. 4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450달러라는 높은 가격에 계속 거래되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그리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금의 지지적인 조건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 반등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러 약세도 금속 시장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요. 일단 간밤에는 하락한 모습이고요. 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 가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최고 수입국인 중국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서비스 부문은 7월에 예상보다 더 많이 성장했으며 이는 경제의 일부 측면이 회복했음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구리 가격 최근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